네. 이 사진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냐?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배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인데 어제 아마 다 소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귀순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이 목선을 지금 이 예인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귀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몇 개 기사를 좀 더 붙여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민 신고 전까지 귀순 선박 못 찾은 군입니다. 감시 장비로 추적했습니다. 라고 지금 군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군, 목선이 작아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서 NLL을 넘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긴 합니다. 망망대해 한 400km 정도 되는 그냥 망망대해에 조그만 목선 하나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작은 규모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네, 지금 북방 한계선입니다. NLL 인근이라면 경계를 더 확실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확실하게 또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볼까요? 어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어민이 먼저 이 목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탈북민들을 만난 거죠. 혹여나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 처음에 만난 어민은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낯선 배가 거기서 이제 주위에서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유심히 봤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 배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한 배 있다고 무슨 배도 전화로 연락을 했죠. 아무래도 여기 배가 아니라고 그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배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는 거지 이제. 속력을 내든가 그런 건 없고. 네, 지금 직접 목선을 가장 처음에 최초 발견한 어민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이 어민이 이 목선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오전 7시 10분 조업 중이던 어민 해경에 이상한 배가 있다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오전 7시 10분이죠. 6번입니다. 그럼 1번은 어디냐? 1번은 여기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 북한을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출발해서 쭉 이 NLL 밑으로 내려왔겠죠. 이때쯤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 4시 전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 동향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해상 초계기 함정을 파악한 탐색 작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그럼 3번이 있어야 되죠. 네. 탐정을 일단 탐색을 군에서 했는데 오전 5시 30분 레이더에 이상 표적이 일단 포착이 됐다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싶었고 그 뒤에 약 1시간 반쯤 지나서 이상하다라는 게 육군 레이더에 요건 포착이 된 거고요. 그 뒤에 1시간쯤 더 지나서 이번엔 TOD 열상 감시 장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또 표적이 뭔가 드러났다. 이상한데? 라는 게 지금 육군에서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박이구나 라는 걸 7시 가까이 돼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약 10분 뒤에 어민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어민 신고를 받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을 하고 가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망망대해에서 목선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목선에 배고픈 일가족이 아니라 북한 침투 공작원들이 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라는 생각도 같이 들죠. 우리 안보에 구멍이 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군이 NL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 동향을 포착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이후 새벽 5시 반쯤 레이더로 NLL을 넘어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물체를 탐지했고 6시 반쯤 열영상 장비로 목선의 형상을 식별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 10분쯤 우리 민간 어선이 해당 목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경이 해상에서 선원 4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선원 4명은 여자 3명과 남자 1명의 일가족으로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민군이 아닌 일반 주민 신분으로 전해집니다. 군, 경찰, 정보당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북한 내 경력, 탈북 경로와 함께 귀순 의사가 확실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군은 NLL 북쪽에서 포착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 동향이 귀순 어선을 막기 위한 추적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입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해상에서요. 조업 중이던 이 민간 어선이 조업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네. 지금 이상한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이 조업국에 신고를 받고 네. 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배 위에 있던 이 북한 주민 4명을 확인했는데요. 어허. 이후 해경이 군과 공조를 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인근 군 부대로 예인을 했습니다. 자, 긴장감이 순간 감돌았을 거 아니에요. 동해안이에요. 그리고 현재 솔직히 남과 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동해안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이당 아나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일단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데요.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을 일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다가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아하. 이들 발견 당시에 무장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군복 차림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또 이들이 타고 온 배는요. 한눈에 봐도 북한 배라고 해요. 어.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전마선, 또 부업선이라고도 했는데요. 소형 고기잡이 배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배와는 또 굉장히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소형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 목선이고요. 동해에서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 배 북한 목선 동해안에 떠내려오는 걸 발견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동해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그러니까 우리 어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종근 평론가님 어쨌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오전 5시 30분입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최초로 식별을 했다는 것이고요. 레이더만이 아니라 저기선 열 감지 그 기구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제대로 가동이 됐었다. 그래서 5시 군에 따르면 5시 30분에 이미 파악을 했었고 해군 합참 등 작전부대 즉시 전파를 해서 해군 함정이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신고는 어쨌든 7시 10분경이니까 그거보다 이른 시각에 군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설명 군 당국은 이미 새벽 5시 반에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지금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경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항로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군 당국은 동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목선이 군 당국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일단 넘었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네. NLL을 넘어온 뒤에야 북한 목선을 포착하고 우리 군이 초계기 그리고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는 사실 이 해당 선박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아하. 해당 목선이 발견된 장소도 문제인데요. 속초 동쪽 해상 NLL로부터 남쪽으로 40에서 50km 부근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네. 군의 동해 NNL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야당에서는 해군 작전 구역인데 명확한 경계 작전 실패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 목선에는요, 남성 1명과 여성 3명, 총 4명이 타고 있는데 일단 외형적 겉보기로는 일가족처럼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박성배 변호사 일가족이구나, 귀순했구나, 그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조사부터 실시하죠. 이 사건에서 북한 주민 4명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정보조사팀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이 어떻게 되고 북한 내에 어떠한 경력을 거쳐왔으며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귀순 의사가 없이 잠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조사에는 90일이 소요되는데 네. 연장을 거치면 최장 1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아직까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물지만 변심해서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북송을 할 경우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귀순의 진정성 같은 걸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위장 귀순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합동신문조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귀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 네. 총 그 해상으로 귀순한 건수가 31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동해상이 26건이나 됩니다. 어머. 서해상은 4건에 불과하고 남해는 1건인데 사실 남해 1건은 뚫린 거예요. 동해나 서해로 왔어야 남해로 갈 어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네. 서해보다 동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들통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네. 여기 2022년까지의 기록이지만 네. 2019년도에 멈췄어요. 어허.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2명의 어부가 귀순을 했는데 당시에 이 어부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송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동해상으로 귀순이 멈췄습니다. 아하. 아예 제로 상태였습니다. 오호. 뭔가 북한 내에도 저 강제 북송 이후에 야, 이거 남한에 가도 돌려보낸다더라. 뭐 혹시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걸까? 왜 갑자기 뜸해졌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에 이 해상 귀순만이 아니라 전체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대우도 좀 달라졌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상 또 당시의 평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감시 장비로 처음 포착했다고 밝힌 시점과 어민의 신고까지는 1시간 40분가량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북방 한계선 남쪽 약 40km 떨어진 속초 동쪽 해상까지 내려왔고 군 당국도 목선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목선이 아니고 실제 뭔가 진짜 침투하는 거였다면 즉시 접근해서 차단하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작전 실패로 봐야 되는 게. 야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군에서 경계 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 북방 한계선이 400여 킬로미터인데 외곽 바다는 경비 함정이 2척 정도라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크기 7.5m의 목선을 레이더로 찾아낸 건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에도 동해 북방 한계선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5.5km 해상에 멈춰 있던 북한 소형 목선이 최초로 포착된 건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이 목선은 24분 뒤 2에서 5노트의 속도로 정남향으로 이동해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을 즉각 출동시켰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차단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0시 18분쯤 NLL 남방 6.3km 해상에서 이 목선을 계류시켰는데 목선 안에는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영해상에서 이 선원들을 오전 2시 17분쯤, 목선은 오전 5시 30분쯤 강원 양양군의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습니다. NLL을 넘은 선박을 북쪽으로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군항까지 예인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명이 표기돼 있었고 군복 차림의 선원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가 자체 동력으로 정남쪽으로 내려왔고 목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 다른 어선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방부, 국정원 등이 벌인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출항한 이 목선은 이틀간 조업한 뒤 12일부터 남쪽으로 향해 NLL을 넘어왔습니다. 이후 울릉도 인근에서 휴식한 뒤 다음날 밤 육지 3.3km까지 접근했지만 암초 때문에 날이 밝고서야 삼척항에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방파제에 올라와 기다려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자 직접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 전화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순자 이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기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내비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마지못해 처음에 선장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표류해서 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잡은 오징어를 인근 상선에 넘겨 유류와 음식을 받았고 인민복은 단순히 가장 깨끗한 옷이라서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합참 의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책임자인 이진성 육군 8군 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은 삼척항에 도착하고 우리 주민에게 발견이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다 보고하죠. 하지만 중후부처격인 우리 군은 이틀이 지난 뒤 17일에야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목선이 떠내려왔다고 발표하며 논란을 자초합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문 대통령도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하지만 5시간 뒤에 정작 청와대는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한 게 아니었다며 군과 관계기관을 감싼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거기다가 국방부 브리핑 장소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관한 게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군이 사전 조율을 거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게 된 겁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합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진입해오던 배가 오전 6시 20분쯤 방파제 부두 끝부분에 댑니다. 30여 분 뒤 순찰차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50분쯤 뒤 무장병력을 태운 군트럭 역시 황급히 도착하는 순간이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산책을 나온 한 주민이 차림새가 특이한 4명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해당 주민에게 북한에서 왔다며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해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측 인원 중 1명은 인민복, 1명은 전투복을, 다른 2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4명 다 1차 조사에서 민간인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중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나머지 2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북한 어선은 당초 선장 동의하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